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소장 전문가입니다. 자, 시장을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지금 뭐 10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녹화 기준으로 10시 정도밖에 안 됐는데 좀 급하게 영상을 좀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뭐 당장에 우리가 뭐 긴장을 해야 되거나 뭐가 큰일이 난 그런 상황은 아닌데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은 최근 시장을 어떻게 느끼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카카오에 대해서 기준 잡고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물론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왔었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형제들도 뒤따라서 오고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현대차가 강세를 보여주다가 오늘은 다시 또 카카오까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이익 기여도가 높은 종목들, 성장주들, 전망이 좋은 종목들로 계속해서 지금 수급이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고 한번 수급이 터지기 시작하면은 계속 이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영원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 중요한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약간은 지금 오히려 경계를 좀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다라는 거를 오히려 시장이 올라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전파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영상 반드시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의 일봉 차트입니다. 오늘 카카오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4%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중간에 이렇게 등락이 자잘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좀 이런 상승폭, 하락폭 가지고 정말 감정 소비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VIP 회원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1%대 좀 빠지고 뭐 한 1, 2%대 이렇게 빠지는 거 가지고 막 이거 어떡하나요? 막 이런 식의 반응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로서는 조금 답답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오늘 강세가 나와주긴 했지만, 강세의 모습을 띠긴 하지만 뭐 이 종목이 정말 추후에 좋지 않은 결과값이 나올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어차피 주가라는 거는요, 그날그날의 어떤 이런 등락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렇죠? 거래 정지가 아닌 이상은 어떤 거래라도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자연스러운 등락을 보이는 게 마땅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야 될 목표치가 있는데, 물론 목표치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죠.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겨서 주가가 우리 기준에 맞지 않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또 대응을 해주면 되는데, 제가 항상 주식을 바라볼 때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계획과, 그렇죠? 계획과 대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주식에서 사실 전부예요. 근데 이거 안에 굉장히 이제 크게 좀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죠.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 거죠. 계획이라는 거는 결국에 그 안에 이제 분석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렇죠? 분석과 또 판단이 있을 거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이행하고 결과값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대응일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수가를 조금 못 미치거나 매수가를 살짝 하회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중간에. 하지만 우리가 그런 구간에서는 비중에 대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도 편입을 해도 되는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하고 있었던 거고, 아무튼 지금 단가, 여러분들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VIP 회원님들께도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카카오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잘한 등락에 굉장히 좀 소가리를 하고 머리를 아파하시던 분들, 분명히 비중이 과하신 거다. 이렇게 올라왔을 때 비중을 좀 정리해 가라. 오히려 지금 같은 타이밍에 일부 수익을 좀 챙기더라도 비중을 좀 정리해 가라. 추가적인 욕심을 부리지 마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빠지고 나서 비중 컨트롤 하지 말고 올라왔을 때 비중 컨트롤을 좀 해놓고 다시 또 하회하면은 또 추가적으로 사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일단 좀 드려놨고요. 자, 일단은 시장 이야기로 잠깐 좀 주목을 먼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앞서서 일단은 리포트에 나와 있는 카카오의 실적, 여태까지 실적과 또 앞으로 전망치예요. 이 전망치는 물론 좋은 건 좋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대부분 또 좋다라고도 표현을 해주고 이 정도의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멀리 보진 말고요, 한 내년 정도까지만 좀 놓고 본다면 어느 정도의 성장폭을 보여줄 수 있을까, 시장에서는 혹은 지금 각 증권사라든지 애널리스트 등등 리포트 기준으로 했을 때, 물론 단순 참고용입니다. 얼마만큼의 성장을 좀 지금 컨센으로 잡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잘 보십시오. 자, 플랫폼 파트 쪽에서는 19년에 뭐 이제 1조 한 4천억 원대, 그 다음에 2조 1천억 원대 올해 전망을 하고 있고, 내년에 거의 지금 한 20% 이상의 어떤 상승을 좀 해줄 것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톡비즈 업종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포털비즈는 상대적으로 폭이 크진 않죠. 신사업 쪽 굉장히 껑충 뛸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자회사들, 종속회사들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카카오라는 기업 자체가 워낙에 몸집이 커졌고 밑에 종속회사만 하더라도 50개 기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비상장 기준으로 했을 때 상장을 하지 않고 있는 기준에서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뭐 이제 기업의 가치를 평가를 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데, 왜냐면 주식이 상장된 기업들은 시가총액으로 정확하게 딱딱딱 어느 정도의 규모다, 또 지배주주 순이익 면으로나 지배 구조상 어떤 정도의 밸류다, 이렇게 평가가 명확하게 가능하지만, 사실 상장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뭐 시장에서 비상장 시장에서의 또 평가하는 금액들도 있긴 있죠. 비상장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평가를 받는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상장 기준으로 했을 때 시장에서 우리 정규장이 아닌 데서 벌써 40조 원의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상장이 되고 나면 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규장에서 또 평가를 받을지, 그리고 어떤 밸류를 받을지,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하죠. 근데 일단은 현재 밸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카카오페이, 일단 2021년 예정된 어떤 IPO 기준으로 했을 때는 페이가 10조 원 정도, 뱅크가 일단 20조 원 정도, 그쵸? 요런 기준으로 일단은 공모가를 산출해서 상장이 예정돼 있는 거죠. 지금 진행을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아무튼 기대치를 좀 상회할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금액 대비해서 또 훨씬 뻥튀기가 가능하겠죠.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지배주주 순이익 면에서도 카카오가 지주회사로서는 충분히 밸류가 한 번 더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내년부터, 이제 뭐 내년이라고 해봐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년부터는 추가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매력도가 좀 높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려 왔고, 기존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있던 모멘텀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해놓은 거고, 거기에 따라서 카카오의 기존의 사업 부분들도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면서 이제 지배주주 순이익 면에서는 플러스 알파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자, 시장 이야기로 한번 집중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 시장, 신고가를 찍고 있는 이 시장을 크게 반기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정돈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리정돈을 해나가고 있어요. 자,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시면 굉장히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총에 그래도 탑에 머물러 있는 종목들이 이 정도의 시세를 내준다라는 거는 시장을 거의 씹어 먹고 있다라는 소리죠. 그러면서 카카오 같은 경우 마찬가지고,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최근에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고요. 자,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부터의, 그러니까 한 어제 오늘 정도의 이런 시세를 놓고 보면은 냉정하게 판단하면요, 거의 끝물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뒤따라오는 수급들이 추가적인 랠리를 만들어내는 거지, 지금 이 상황이 뭔가 혁신적이고 와 진짜 이거는 이만큼 밸류를 받아도 될 만하다라고 이렇게 대박 어떤 조짐이 보여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다소 조금, 물론 셀트리온 쪽은 뭐 너무 먼 미래는 아니지만 사실상 반도체 업종 쪽에서는 시기가 좀 앞당겨진 부분은 있어요. 어떤 시기냐, 디램 고정 가격이 조금 괜찮아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상 한 분기 정도는 조금 앞당겨진 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선반영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그 디램 고정가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자연스럽게 다가왔다라고 했을 때, 당겨지지 않은 채로 우리가 그 타이밍에 그 시기에 이제 접근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 따져보면은 이게 그러면 당장의 주가가 이만큼이나 상승 랠리를 가파르게 보여줘야 될 타이밍이냐라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요, 다음 주에 코드라플 만기일이 또 있습니다. 4만여의 날이 있어요. 다음 주 목요일날. 그렇죠? 옵션 만기일이 다음 주에 있는데, 그 앞전에 사실 이제 또 지금 최근에 이제 움직인 게 개별 종목군들도 많이 움직여졌기 때문에 이제 선물 쪽에서의 포지션도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차익 실현 욕구도 현물 시장에서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 선물 시장에서도 이게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될지 저는 이게 지금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이 저는 다음 주에 한번 변동성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단순하게 현물 시장의 차익 실현도 가파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선물 시장에서의 어떤 이제 청산에 있어서도, 만기일 청산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오히려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좋을 때 저는 조금 정리정돈을 해나가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VIP님들 같은 경우에 지금 트렌드에 맞게끔 또 가져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사실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목을 받을 만한 종목이기도 한데, 상대적으로 지금 탄력이 좀 둔화되고 계속 밀리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태양광 업종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린 뉴딜 관련된 거, 태양광 쪽, 이쪽이 지금 상대적으로 계속 좀 처져요.
계속 쭉쭉 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감하게 절반이라도 손절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손절을 단행하고 나머지 오늘 지금 트렌드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로 계속해서 수익을 땡겨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커버가 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가 얼마입니까? 시가 붕 떠서 시작했잖아요. 제가 10만 8천 원부터 추천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날부터, 그렇죠? 보시면 여기서부터 추천해서 오늘 시가에 바로 다 던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략적으로 10% 이상의 수익을 실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오늘 아침에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 아래꼬리에서 바로 잡게끔 정확하게 47,800원 부근을 딱 집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움직였지만 요거 잡으실 수 있었던 분들은 바로 편입해서 바로 수익을 땡길 수가 있었고, 경동제약 제가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죠. 11,500원 부근의 지지가 필요로 하다. 그래서 11,500원 정확하게 찍으면서 반등 보여주고 있고, 그렇죠? 그 밖에도 뭐 제넥신 우리가 뭐 12만원 밑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 20%대 수익권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뭐 한창제지, 테림포장 이런 거 다 여러분들께도 소개를 해드린 종목이고요. 이현제약 오늘 또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지금 트렌드에 맞게끔, 왜냐면 근데 사실 조금씩 끌고 가도 될 만한 종목들이 있는데 시기적으로나 타이밍적으로나 좀 순환매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를 하고 우리가 좀 접근을 하거나 보유를 해볼 만한 종목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순환매가 언제 어떤 종목들이 어떤 테마로 이어질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그때 맞게끔 트레이딩 관점 유지를 해주는 게 지금은 좀 현명한 선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어쨌든 올라오는 종목들은 올라오는 것에 맞게끔 지금 시장 상황에 우리가 약간의 경계 심리를 좀 가져가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코스닥 기준으로도 오늘 장중에 912포인트를 달성을 하면서 최고가를 찍어줬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700포인트를 뭐 훌쩍 뛰어넘으면서 지금 신고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과한 상승이 사실상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탄력으로 보면은 이 3월달 같은 지금 상승 탄력을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3월달하고 좀 차이점은 뭐냐면요, 3월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때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과 또 저밸류에 대한, 또 앞으로 어느 정도 하락을 다 반영을 하고 나서 추가적인 이제 좋아질 것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가파르게 반영이 됐는데,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고 이때 당시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물론 앞으로 좋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은 똑같아요. 그런 건 맞습니다. 맞지만 지금도 약간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또 앞으로 반도체 업종,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반도체가 메인이니까 이런 것들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는 있지만, 사실 이때 당시에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전체적인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상승 하락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상승 종목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폭넓게 구석구석 강세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만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1% 2% 올라가더라도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았어요. 엄연히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은 다소 이제 성향이 좀 다른 유형이다. 그래서 반대로 그 말은 뭐냐, 시장이 또 빠지는 이유를 살펴보면 그동안에 가파르게 올라왔던 메인 종목들, 현물 시장에서의 메인 종목들의 차익 실현이 가파르게 일어나면 시장도 그만큼 다시 어느 정도 조정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 그 시기가 다음 주 만기일인데 만기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지금은 좀 다소 우리가 시장이 괜찮을 때 정리정돈을 하는 시간을 갖고, 현금화를 해놓을 건 해놨을 때 피해볼 건 없어요. 피해볼 건 없습니다. 추가적인 수익은 못 건지더라도 피해는 볼 게 없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시장이 만약에 하락을 했다라고 해서 데미지를 입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준비를 좀 해나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라올 때 현금 비중을 좀 챙겨놓고 수익 챙겨놓으면은 하락할 때는 다시 새로운 기회로 삼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이 어렵지만 톱니바퀴를 딱 한 번만 맞춰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제가 VIP님들께도 강조하는 부분이고,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가지고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우리 회원님들도 꾸준하게 이렇게 두 자릿수 수익률이 나타나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비중을 좀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정리정돈을 좀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셀트리온이나 대웅제약도 마찬가지고, 계속 추세는 살아있는데 슈팅이 나온다. 그럼 슈팅이 올 때마다 분할로서 정리를 해나가면 됩니다. 한 번에 정리하기 아까우면,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자, 여기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비중 정리를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또 우리가 뭐 큰 수익도 보고 작은 수익도 보는 건데 뭐 그날 꼭 뭐 얼마를 꼭 챙겨야 된다 이런 건 없잖아요. 상황에 맞게끔 대응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도 꾸준하게 현금을 좀 챙겨가면서 전반적으로 올라오는 종목들, 지금 최근에 시세 많이 나오니까 올라올 때 비중을 좀 축소시켜 가자 하는 관점으로 이렇게 그렇죠? 대응을 굉장히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셔서 시장은 항상 등락을 반복해요. 그래서 막연하게 마냥 상승만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처럼 이렇게 분할로서 대응을 잘 해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주를 정리를 해드릴 시간이 조금 빠듯해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 같이 또 추천주를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제가 또 다음 영상 올라오는 거 여러분들도 식별하실 수 있을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다음 영상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지금 그래도 이 상황에서 좀 최근에 추세를 돌리면서 접근해 볼 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일부를 또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벤트가 거의 이제 끝자락에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종료 임박이고 주말에도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또 들어오셔도 됩니다. 주말에도 오시면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 여러분들께 VIP 회원님들께 무상으로 다 제공이 되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또 공부도 하시고 또 어떤 개별적인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이벤트 이제 조만간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아마 올해는 더 이상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기회가 열려 있을 때 여러분들 좀 참고 부탁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가입 문의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종료 전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 제가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소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